안녕하세요. 자, 9월 모의고사, 고3 모의고사, 단답형 16번부터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같은 로그의 계산이에요. 이렇게 넘겨주면, 로그 2의 25분의 100, 로그 2의 4는 2. 계산 문제였고요. 자, 앞에 객관식 얘기할 때도 얘기했었는데, 다항식에서 이렇게 1을 넣은 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하면, 우리 그 다항식의 개수, 상수항을 포함한 개수의 총합만 구해주면 돼요. 그쵸? 얘 또 지금 상수항이 3이라는 정보도 줬죠. 그러면 이거 적분해가지고 생기는 차수 다 날려버리고 어차피 x의 몇 제곱이든 1넣으면 다 1이니까 우리 개수만 생각하면 될 거죠. 이거 4 나눠주면 2, 그쵸? 3 나눠주면 4, 얘는 7x 될 테니까 7, 상수항 3, 마이너스 2, 5, 3, 8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쵸? 자, 구하는 모양이 bn을 1항부터 10항까지 더한 거에서 2분의 1을 10번 뺀 거. 그러면 이 2분의 1은 밖으로 이렇게 시그마 밖으로 끄집어내면은 2분의 1을 10번 뺀 거니까 빼기 5 이렇게 계산해 달라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bn의 합만 필요한데 위에 있는 이 an이 좀 불필요한 녀석을 앞식에서 뒷식을 빼면서 an을 날려버릴 수 있죠. 빼고 나면 bn을 n이 1부터 10까지 3번 더해준 게 42가 될 것이다. 이게 14가 될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구하는 값은 14 빼기 5, 9가 되겠습니다. 자, 19번이에요. 예, 평균값 정리 묻는 문제죠. 0부터 4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과 미분 계수가 같게 만들어주는 A 값이 뭐 있을 텐데 곱해봐라. 3차 함수니까 미분하면 2차식 될 테고 그 2차식이 같은 값을 가진 많아야 두 개겠죠. 그쵸? 한번 찾아봅시다. 이것도 좀 고마운 게 상수항이 제로예요. 그쵸? 0부터 4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은 4 빼기 0분의 F4 빼기 F0 이런 모양인데 F0이 0이고 얘도 0이니까 그냥 이거 구하는 거죠. 그러면 X분의 FX에서 우리가 이 식에서 4를 대입한 값을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여기서 x 하나씩을 다 날려버리고 거기다 4를 넣는 거랑 똑같겠죠. 평균 변화율 자체가 16-24 더하기 5 마이너스 3이 나올 겁니다. 평균 변화율이. 그쵸? 그러면 미분했을 때 평균 변화율 마이너스 3과 같은 미분 계수를 갖는 A 값 두 개를 찾아보자. 많아야 두 개겠지만 고분하고 물어봤으니까 뭐 두 개 같겠죠. 그쵸? 미분해 보면 3x제곱 3 거기 이제 a 집어넣을 거니까 3a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5 이 값이 마이너스 3이 되는 거. 그쵸? 그러면 3a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8은 0. 얘가 이제 두 실근 같냐? 이게 이제 궁금할 수도 있으니까 머릿속으로 판별식 써보세요. 반의 제곱 36에서 24 빼면 양수 나오죠. 두 근 가지니까 두 근의 곱이 3분의 8, 11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네요. 그쵸? 자, 20번. 20번이 좀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제가 좀 처음 문제 풀 때, 이거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했던 방향이 있었는데, 그냥 풀 때는 그렇게 풀지 않아서 일단 제가 먼저 풀었던 방법대로 한번 풀이를 해보고 이제 나중에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한번 더 이어서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조금 사전 지식이 필요해요. 자, 일단 얘는 절대값을 벗겨내자라는 생각을 해줘야 되죠. 근데 얘가 fx랑 x랑 누가 크냐를 마이너스 x랑 fx 빼기 마이너스 x니까 그쵸? fx 더하기 x가 그러니까 0보다 크냐 작냐로 절대값을 벗겨낼 생각을 해야 돼요. 그쵸? 그러면 우리 fx 더하기 x라는 식을 딱 써봤을 때 이게 2분의 1 묶고 나면 x도 묶이네요. 그쵸? x도 묶고 나면 x제곱 마이너스 9x 그다음에 2분의 1 묶었으니까 이제 여기에 x를 더하면 11x인데 더하기 22 이런 식으로 묶일까요? 이렇게 묶이겠죠. 자, 좀 고마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요거 먼저 풀어볼까요? 요거는 2분의 1 묶고 x 묶고 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20 뭐 이런 모양으로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 얘는 원래 f가 쓱 그려주면 0, 4, 5 이런 모양을 갖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얘랑 이제
얘네 둘의 대소를 비교하는 거, 얘네 둘의 대소를 비교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을 딱 그어보면요. 얘네들의 교점 찾는 방정식이 이거죠. 그쵸? 예, 근데 얘가 99, 81 마이너스 88. 판별식이 음수라서 예, 얘는 실근에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점이 여기가 유일하다는 거죠. 대소는 0에서만 바뀐다는 소리예요. 그쵸? 그러면 x가 0보다 작을 때는 네, 마이너스 x가 더 크죠. 얘가 더 크죠. 그쵸? 그러니까 얘가 음수가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 요 값이 음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얘는 fx 빼기 fx 마이너스 x가 6x 더하기 k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이너스 6x 넘기는 것도 괜찮아요. 는 k랑 비교하면 되니까. 그쵸? 예.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쓱쓱. 예, 마이너스 7x가 k. 마이너스 7x가 k랑 같냐라는 방정식을 찾자는 거고요. 자, x가 0 이상일 때는 얘가 이제 그대로 나올 테니까 2fx 플러스 x 마이너스 6x가 k랑 같냐라는 방정식을 풀 거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 요 식에다가 2배 해서 예, x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플러스 20x인데 거기서 5x를 뺄 거니까 플러스 15x는 k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예,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 함수, 0보다 클 때는 이 함수 예, 요걸 넘긴 것을 gx다라고 놓으면 우리가 이제 gx 자체가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7x가 될 거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 세제곱 마이너스 9x제곱 더하기 15x가 될 텐데 요 녀석이 y는 k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 서로 다른 실근이니까 교점의 개수가 4개가 됐으면 좋겠다. 3차씩 많아야 3개 갖는 거죠. 얘는 무조건 하나 갖거나 이제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안 갖거나 할 수 있을 테고요. 그쵸? 둘 다 0에서 연속이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볼 때 y는 마이너스 7x 하나 딱 그려놓고 이 오른쪽에서의 3차 함수를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쵸? 예. 이것도 조금 계산 좀 빨리 하는 방법, 뭐 미분 사실 안 하고요. 예, x 마이너스 3의 세제곱으로 묶어버리고 이게 이제 변곡점이 3인 거 알면요. 이렇게 묶어버리고 그러면 플러스 27x가 필요한데 얘가 15x니까 여기서 플러스 27x가 튀어나오는데 15x를 만들어야 되니까 12x를 빼줘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주면 상수항이 마이너스 27 플러스 36이니까 9를 빼줘야 0이 나오겠죠. 그쵸? 이렇게 만들어주면 얘는 예, x세제곱 마이너스 12x라는 기본형의 3차 함수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9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3, 마이너스 9가 변곡점이고 그쵸? 예, 이렇게 되는 모양이 될 거란 말이죠. 그쵸? 여기가 3,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변곡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2이려면 간격곱이 돼야 될 테니까 여기 2루트 3, 2루트 3 비율 관계에 의해서 요 간격이 2일 때 극각, 즉 1일 때 극대, 5일 때 극소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죠. 그쵸? 예, 비율 관계나 이런 거 앞에서 간격곱 이런 내용 앞에서 서술을 했었으니까 예,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서술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G1이라는 녀석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 나오죠? 1,7을 지나죠. 그쵸? 예, 그러면 얘가 여기 왼쪽에서 0보다 작은데 이 부분에서 하나의 실근을 갖고 이 부분에서 3개의 실근을 가지려 그러면 여기 0인 순간에 3개의 근을 가지니까 4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0보단 커야 될 거고 극대가 되는 이 순간에도 딱 3개가 되죠. 그거보다 커지면 2개만 가질 테니까 요 사이에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7을 포함하면 안 되고 0보단 커야 되죠. 그쵸? 예, 그러니까 k 값이 0과 7 사이여야 되는데 만족하는 정수다라고 했으니까 1부터 6까지의 합을 구하면 되죠. 예, 이거는 동차 중앙, 그죠? 예. 2분의 7이 6개 또는 7이 3쌍 이렇게 해서 21 하고 구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이라는 게 이게 이제 대부분 이렇게 많이 푸셨을 테고 푸신 분들이 이제 요거 지워버릴까요? 조금 이제 사전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요거 먼저 얘기해 볼게요. 혹시 뭐 f 새로운 어떤 함수를 정의해야 하는데 hx를 정의해야 하는데 만약에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으면 fx 또 fx가 gx보다 작으면 gx 즉 둘 중에 큰 함수만 선택하자라는 함수가 있죠. 그쵸? 이런 거를 갖다가 둘 중에 큰 함수 fx와 gx 중에 더 큰 함수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반대 이거 부동호 방향 반대로 바꿔버리면 이제 미니멈 함수라고 표현해주면 되겠죠. 그쵸? 맥시멈 미니멈 함수라고 표현하는 이 두 함수 중에 더 큰 값을 선택해서 함수 값으로 정하자. 예, 이런 내용의 함수로 정의한 이런 모양 좀 보신 적 많을 거예요. 그쵸?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f랑 g의 대소를 비교하는 거니까 f랑 g 중에 누가 큰지를 판단하는 거죠. 큰 값을 써주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f가 크면 이게 이제 f 빼기 g로 나올 거고 g가 크면은 이게 이제 f가 크거나 같을 때는 이렇게 나올 거고 g가 크면 g 빼기 f로 나오겠죠. 우린 큰 값을 남길 거니까 여기서 g를 날려줘야 되죠. 그럼 앞에다가 이렇게 g를 날려주고요. 그러면 뭐가 나오죠? 2f가 나오죠. 나누기 2 해주면 돼요. 그럼 f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이 경우도 f 더하기 g를 해준 상태에서 f를 날려버리고 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 위에서 정의된 이 max fx, gx 둘 중에 어떤 값이 더 큰 값이냐를 표현하는 함수, 즉 요 식처럼 요 hx로 정의된 요 함수를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fx 플러스 gx 플러스 절대값 fx 마이너스 gx 이렇게 해서 2로 나눠주면 돼요. 이게 이제 둘 중에 큰 함수만 선택하자라는 거예요. 방금 보여줬죠. f가 크면 여기서 f 빼기 g 나오고 앞에 f 더하기 g 있고 쓱쓱 2f 분모에 2 나누면 f가 나오죠. 만약에 g가 크면 얘가 g-f가 될 거고 f 더하기 g가 될 거고 쓱쓱 2g 나누기 2니까 g가 남죠. 그러면 이걸 최소값 함수 둘 중에 작은 걸 선택해 주세요 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될 거예요? 미니멈 함수 똑같이 써주면 요 부호만 가운데 있는 부호만 반대로 바꿔주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러면 f가 크면 얘가 뭘로 나와요? f-g로 나오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f가 클 때 쓱쓱 그러면 g가 선택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g가 커요. 그러면 f 더하기 g에서 g-f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죠. 쓱쓱 f가 선택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뺄셈으로 표현을 해주면 이렇게 만들면 둘 중에 작은 함수를 선택해주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얘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모양이에요. 지금 그쵸? 그런 모양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 문제를. 이거를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다가 모르겠다 이러고서 아까 처음에 풀었던 방법으로 풀었어요. 당일날 풀 때. 자, 모양을 맞춰주는 거예요. 양변에 x를 빼요. 그러면 fx 더하기 마이너스 x 더하기 절대값 fx 빼기 마이너스 x는 5x 플러스 k 그 다음 2로 싹 나눠주죠. 이렇게. 그러면 좌변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fx랑 마이너스 x 중에 누가 더 크니? 를 묻는 식이 되는 거예요. 왼쪽 식이. 그쵸? 맞죠?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fx랑 마이너스 x의 교점을 찾는 방정식이 fx 플러스 x는 0. 여기 이제 교점을 찾는 방정식이었죠. 그쵸? 그 방정식이 x는 0만 근을 갖는 걸 우리가 아까 2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9 x 제곱 플러스 11x 그쵸? 는 0 했었을 때 요 녀석이 x는 0 말고 실근 안 갖는 거 아까 확인을 했었잖아요. 그쵸? 맞죠? 그러면 일단 fx의 그래프를 싹 그려볼게요. fx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아까 0, 4, 잘못 그린 것 같아요. 그쵸? 0,
4, 5. 얘 인수분해하면 0, 4, 5 근을 갖죠. 그쵸? 예, 0, 4, 5 근을 갖게끔 이렇게 그려보고요. 근데 얘랑 y는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 x를 싹 그려요. 그쵸? 둘 중에 누가 더 크니를 물어보는 함수죠. 왼쪽이. 큰 놈을 골라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왼쪽에 있는 요 함수가 의미하는 게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x가 더 커요가 되는 거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fx가 더 커요가 되는 거니까 좌변에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그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요 녀석과의 교점을 찾는 거죠. 이 방정식 자체가.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표현한 녀석이랑 기울기가 2분의 5인 직선의 y절편이 2분의 k가 될 것이다가 되는 거죠. 그게 실근이 4개가 돼야 돼요. 그쵸? 그러면 기울기가 2분의 5인 직선을 그려요. 기울기 2분의 5인 직선을 이렇게 그려요. 대충 이렇게 그려요. 그러면 얘가 움직이다가 이렇게 접할 때가 얘는 3차 함수니까 이렇게 올라가면 이쪽에서 반드시 이쪽에서 하나의 실근은 무조건 같죠. 큰 쪽에서 접하고 이렇게 되면 실근이 3개죠. 접할 때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잠깐만요. 얘를 좀 확대해서 이렇게 접하는 순간 이 3차 함수랑 이쪽 끝에서도 만나죠. 그쵸?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가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면 이 0을 지나는 순간은 내 3차 함수와의 교점이니까 맥시멈 3개밖에 안 가져요. 그러니까 여기 딱 0보다는 커야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맞나요? 그쵸? 그러면 원래 f의 식이죠. 여기가 이 부분이 원래 f의 식이죠. 지금 요 부분 말하는 거예요. 요 부분이 f의 식이죠. f가 기울기가 2분의 5인 순간에 그때 이 접선의 y절편이 2분의 k가 될 때 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k 값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f'x가 2분의 3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0인데 요 값이 2분의 5가 되게 만들어주는 x값. 양변에다가 2분의 5. 그러면 얘가 2분의 20이니까 넘기면 2분의 15. 양변에서 3분의 2 곱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되죠. 그쵸? 그러면 요 근이 x좌표가 1 또는 5가 되는데 이 1이라는 녀석 x좌표 1 그쵸? 그다음 5라는 녀석 여기서 근접선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5는 당연히 아닐 거고 x가 1일 때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 얘가 1, 얼마 지나죠? f1 여기가 1, 1,6을 지나나요? 잠깐만 1 2분의 1 빼기 2분의 9 더하기 10 그러면 2분의 8 4 6 1,6을 지나죠. 그쵸? 그러면 요 녀석이 기울기가 2분의 5인 녀석이니까 이렇게 그었을 때 1,6을 지나는 녀석이 기울기가 2분의 5니까 6에서 2분의 5만큼 감소한 데서 x축과 만날 거, y축과 만날 거잖아요. 그쵸? 6 빼기 2분의 5, 2분의 7 이렇게 되겠죠. 즉 2분의 k가 2분의 7보다는 작고 0보다는 커야 된다. 이러면 아까랑 똑같은 결과 나오겠죠. 뭐 풀이 길이에 큰 차이는 없지만 요런 아까 이 맥시멈 함수나 미니멈 함수에 대한 정의를 이용하면 조금 이렇게 일본말 간지나는 풀이가 좀 더 나올 수도 있겠죠. 그쵸? 네. 자, 21번입니다. 요 문제는 그냥 딱 보고 x축 방향으로 둘 다 1만큼 평행 이동된 거죠. 기본형이. 그쵸? 기본형이 서로 역함수인데. 맞죠? 그럼 얘 평행 이동 안 했다고 생각하면 즉 원래 함수가 y축이 1만큼 움직여주면 돼요. 이렇게. y축이 얘가 여기가 2니까 좀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y축이 이렇게 1만큼 움직였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 y축이 이렇게 빨간 선이 y축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둘이 서로 역함수인 거죠. 이게 a의 x제곱이고 얘가 로그 ax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지금 서로 여기서 y는 x에 대해서 선대칭인 그림을 갖고 있는 거죠. 그쵸? 맞죠? 근데 대칭 이렇게 y는 x에 대해서 선대칭인데 얘는 지금 그림 이 상태로 쳐다보면 그렇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그냥 바로 요걸 이제 좀 미리 공부할 때 많이 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원래 y는 x에 대해서 선대칭인 두 그래프를 둘 다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옮겼으니까 대칭축도 따라가면 돼 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쵸? 예, 그러니까 대칭축이 y는 기울기 1 맞나? 예. y는 x 빼기 1이라는 직선이 대칭축이 돼요. 맞나요? 예. 그 다음에 그럼 여기 교점에 대해서 요 길이가 서로 같을 텐데 AB의 길이가 2루트 2라 그랬으니까 이게 그냥 오른쪽으로 1만큼 x축의 양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음의 방향으로 1만큼 내려간 거란 말이죠. 그쵸? 그럼 요 교점 찾는 거야. 뭐 1차 방정식이니까 2x가 5, x가 2분의 5, 그럼 y는 2분의 3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그러면 a의 좌표, 점 a의 좌표는 왼쪽으로 1만큼, 위로 1만큼, 즉 2분의 3, 2분의 5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 a 값을 여기서 찾을 수 있죠. 2분의 3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a의 2분의 1제곱이 2분의 5이다. 그쵸?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요 삼각형 넓이 구해야 되는데 C의 좌표는 또 0, A분의 1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A분의 1은 여기다 마이너스 2제곱해 주면 되니까 역수 취한 다음 제곱해 주면 되니까 25분의 4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 좌표가 25분의 4. 여기는 4인데 여기는 25분의 4. 예. 다 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밑변도 알았겠다. 높이만 구하면 되겠죠. AB를 밑변을 했을 때, 그럼 이 직선과 요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꼭 기울기가 1일 때만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평행선 사이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많이 나오는데, 아주 예를 들어갖고 좀 쉽게 한번, 그냥 이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뭐 기울기 대충 2라고 생각하고, y는 2x 플러스 8이라는 녀석과 y는 2x 더하기 3이라는 이런 직선 그냥 대충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y축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요 높이차가 지금 5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맞죠? 예. 이렇게 5가 나오죠. y좌표 차가. 내가 지금 기울기가 2인 직선이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요각에서 이게 기울기가 2라는 소리잖아요. 그쵸? 1대 2라는 소리잖아요. 그쵸? 맞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요. 수선의 발을 딱 내리면 90에서 이 각 뺀 거고 여기 직각이니까 90에서 이 각을 뺀 거니까 얘가 각이 똑같죠. 당연히 얘도 1대 2가 되는 거예요. 여기 1대 2 대 루트 5죠. 여기 k면 여기 2k면 루트 5k죠. 루트 5k에 이 값이 5가 되려고 그러면 k가 루트 5라는 거 알겠죠. 그러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루트 5가 돼요.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느라 길게 썼는데 그냥 바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거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수선의 발 딱 내려 그어요. 이거 기울기가 여기 1대 1대 루트 2. 그쵸? 그러면 우리가 요 높이를 루트 2분의 4 마이너스 25분의 4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밑변이 2루트 2잖아요. 예, 이게 삼각형 넓이가 되겠죠. 뚝뚝뚝뚝. 네, 우리가 원하는 넓이가 25분의 100 마이너스 뭐 구하는 거였죠? 50s. 처음부터 그냥 50s 구합시다. 여기다가 50을 곱하면 200 마이너스 8, 192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쵸? 자, 이제 22번입니다. 미분계수의 정의 이거 막 배울 때 미분계수의 정의는 한 정점과 그 정점에 아주 가까운 정점 근처를 움직이는 동점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죠. 그쵸? 미분계수 자체가 한 정점에서 그은 할선이 있었을 때 할선의 극한이 접선이 되고 그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계수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정점과 동점의 기울기의 극한이 미분계수인데 이게 동점과 동점의 경우로 나오면 얘는 미분계수가 아니에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아니다가 아니라 미분 가능할 때만 돼요. 근데 이제 문제집 같은 거 풀어보다 보면 이런 문제 많이 나오죠. fx에 대해서 연속함수는 주자. 연속함수 아니 미분 가능한 함수. 이제 문제에 미분 가능한 함수다라고 전제를 깔아주고 fx에 대해서 리미트 h가 0에 가까워질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 빼기 f의 a 마이너스 h는 2f 프라임 a이다. 막 이제 막 외우죠, 그쵸?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얘인데 이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당연해. 왜? 이렇게 있었을 때 a가 있으면 여기서 a만큼 이렇게 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쵸? 근데 중요한 거는 미분 가능한 함수다라고 정해져 있어야 되고요. 미분 계수의 정의 자체가 한 점이 정점이어야 돼요. 근데 이게 둘 다 지금 h 값이 변하면 움직이는 동점 사이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얘를 미분 계수 정의식이 아닌데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얘를 미분 계수처럼 사용할 수 여기다 2 나눠버리면 이제 미분 계수가 되는 거죠. 그쵸? 여기 a 빼기 h고 여기 a 플러스 h니까 요 a 빼기 h 콤마 뭐 f a 빼기 h a 플러스 h 콤마 f a 플러스 h 사이의 기울기의 극한이니까 미분 계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미분 계수는 반드시 한 점이 정점이어야 돼요. 근데 얘를 이렇게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요 극한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이제 연속함수라는 조건은 필요해요. 연속함수 fx에 대해서 자, 이 극한의 의미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극한이 수렴할 때 그게 미분 계수이냐 이제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데 아마 뭐 기본서 바이블 같은 데도 있을 거예요. 자, 리미트 h가 0 플러스 1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 빼기 f의 a 마이너스 h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자, 연속함수라는 조건은 필요하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h가 0 플러스 h분의 자, 분자에서 fa를 한번 빼고 더해요. 더할 건데 마이너스 묶어서 더할 거니까 이 묶은 안에서는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묶어주고 분모를 이렇게 분리시켜요. 자, 얘가 지금 0에 가까워지죠. 연속함수니까 이거 이제 a에서의 우극한 값과 a 그죠? 이렇게 있으면 a가 있으면 a에서의 우극한 그쵸? h가 0에 가까워지고 연속함수니까 이 둘은 얘가 이 함수값에 수렴하겠죠. 연속함수니까 당연히. 그래서 0분의 0 꼴이고 이 녀석이 a에서의 우리 우미분계수라고 표현하죠. 우미분계수가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빼기 h니까 h가 양수였었을 때 얘가 좌미분계수가 될 거잖아요. 근데 여기를 마이너스를 이 분모로 내려주면 이렇게 만들어야 좌미분계수가 되겠죠.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왼쪽으로 A에서 왼쪽으로 우미분계수 더하기 좌미분계수예요. 정의식이 이 극한식이 h가 0 마이너스로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해보시면 똑같이 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극한이 결과적으로 수렴한다 하더라도 걔는 A에서의 우미분계수 플러스 좌미분계수예요. 여기에 수렴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연속함수 조건이 아니라 미분 가능한 함수다라고 줬을 때는 그쵸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 즉 미분계수의 우극한과 자극한이 서로 같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미분계수의 2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여기를 2로 나눴다라면 미분계수가 되는 거죠. 근데 미분 가능한 조건이 없으면 얘네 둘이 같다라는 조건을 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 극한의 값이 수렴하더라도 그 값이 미분계수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이런 문제에서 바이블 예제 이런 예시 나왔을걸요 아마. 뭐
절대값 x 빼기 1 이랬을 때 a에다 1 집어넣고 네, 얘가 0이면 네, f 프라임 1도 0이다. 뭐 이런 식의 뭐 기억력 디귿 문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여기에서 우미분계수 1이고요. 좌미분계수 마이너스 1이에요. 둘이 더하면 얼마예요? 0이에요. 이 극한값은 0이죠. 하지만 1에서는 미분 불가능할 수 있죠. 그쵸? 예, 이런 식으로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 요 극한을 똑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 녀석이 아까 얘기한 거 그대로 생각을 해보면 네, 절대값 fx라는 함수의 x에서의 우미분계수 더하기 좌미분계수예요. 항상. 미분 가능하다 안 하든 이거 그냥 항상이에요. 항상. 이 극한의 의미가. 그쵸? 이 극한의 의미가 얘를 의미해요. 근데 만약에 예, fx 자체가 3차 함수니까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한데 절대값 씌웠을 때는 이제 0을 뚫고 나오는 그 0과 만나는데 접하지 않고 뚫고 만나면 이제 그 점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쵸?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때 예, 이렇게 x축이 지나간다라고 하면 여기다 이제 절대값 씌운 녀석은 이렇게 되면요. 예, 요 점들에 대해서 일단 문제가 생기죠. 그쵸? 그 점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예, 우미분계수 더하기 좌미분계수는, 예, 예, 그냥 뭐 미분계수가 되는 거죠.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 그쵸? 예. 그러니까 얘가 얘기하는 거는, 네, 요 식을 우리가 풀어서 딱 써주면요. fx가 만약에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면, 예, 그냥 그대로 나올 거죠. 예,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게 2배 f 프라임 x예요. fx가 만약에 0보다 작은 점에서 이 극한을 살펴보면 마이너스 2배 f 프라임 x가 될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면 fx가 0이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를 살펴야 되죠. 그쵸? fx가 0이 될 때는 만약에 접하는 상황이었다라고 해봐요. 좌미분계 접하는 상황이면 이렇게 절대값이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좌미분계수 0, 우미분계수 0. 어차피 0이 나와요. 근데 접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요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절대값 함수의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를 더하는 거죠. 근데 이 좌미분계수가 사실상 절대값 씌우기 전에 여기였잖아요. 여기. 요 값이잖아요. 요 기울기잖아요. 이거 지금 절대값 씌워가지고 뒤집어졌죠. 부호만 반대로 바뀌었죠. 그럼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이 0이 되는 요 점에서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로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0이 나와요. 이거를 생각을 안 하면 안 돼요. 이거를 갖다가 그냥 이거 뭐 미분 불가능이네 라고 생각해 놓고 그러면 0이 될 때는 미분계수 없잖아 라고 생각해 버리는 순간 가족권을 만족 안 해요. 그쵸? gx라는 이 함수가 fx가 0이 되는 점이 필연적으로 3차 함수는 적어도 하나의 실근은 무조건 같잖아요. 그러면 그 점을 뚫는 순간, 그쵸? 예, 뚫는 순간 가족권을 만족하는 거는 3중근 갖는 거 말고는 얘를 정의하지 않는 순간,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걸 표시하지 않는 순간 이거 말고는 가족권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에 극한 값 자체가 존재를 안 해요. 그럼 x에다가 여기가 예를 들어서 3이야. 그러면 g3을 물어봐. 그러면 얘가 여기서 아예 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f0이 얼마가 되든 간에 곱할 값이 없어서 g3이 정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쵸? 여기가 3이 아니죠. 여기 이런 데가 3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쵸? 예. 그래서 얘가 0에서 반드시 저 값이 항상 0으로 fx가 0이 되는 점이면 저 값이 항상 0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쵸? 예, 자 이제 가봅시다. 나조건이랑 다 결부 지어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fx가 어떤 모양이어야 이 조건을 만족할까를 생각하는 거죠. 예,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른 세실관을 갖는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쵸? 그러면 얘는요
fx가 아까처럼 접하는 상황, 요거 먼저 얘기하고 갈게요. 자, 접하는 상황이면 당연히 네, 요 극한값은 예, 그냥 여기에서 요 미분계수 이렇게 오는 거니까 이렇게 오는 거니까 접하는 상황에서는 0이 되든 뭐 하든 어쨌든 그냥 얘가 쭉 다 연속이에요, 얘가. 근데 언제 불연속이냐면 x축과 접하지 않고 만나는 경우. 요런 점. 이런 점에서 왜 그러냐면 얘는 항상 연속이니까 어떤 k라는 상수값을 갖고 있죠. 그쵸? 이제 이건 빼고 얘만 놓고 생각을 해봐요. 예. 요 점에서의 이 극한값은 0이고요. 그쵸? 요 오른쪽 우극한에서는 극한값이 양수고요. 요 왼쪽에서는 극한값이 음수가 된단 말이죠. 그쵸? 반드시 얘는 fx가 접하지 않고 지금 요 극한은 fx는 0이 예, 중근을 갖지 않는 이상 중근이 아닌 근에 대해서 예, 근 알파에 대해서 x는 알파에서 불연속이 나오죠. 그렇죠? 가조건을 만족시키려 그러면 얘가 정의는 되어 있는 불연속이니까 예, 얘가 불연속이 되게 만들어주는 점에 대해서 이 값이 0이 나와줘야 돼요.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갑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있었을 때 얘는 이 값 자체는 이 극한값 자체는 예, 여기서 0 나오죠. 여기서 0 나오죠. 그쵸? 이게 f라고 했었을 때. 그 다음에 여기 뚫을 때도 0은 나오죠. 근데 이 극한식이 x값이 바뀜에 따라서 요 좌우 극한이 예, 여기서 도가 달라지니까 불연속이죠. 불연속점이 3개가 있어요. 이 f를 갖다 3만큼, 즉 오른쪽으로 평행이동을 시키는 거거든요. 평행이동 시켰을 때 얘가 불연속점인 점을 얘가 0이 되면서 잡아줘야 되지, 그치? 예. 근데 어떻게 평행이동을 시켜도 만약에 너무 간격이 이게 3 간격이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딱 평행이동 시켰다 하더라도 얘가 불연속이 되는 걸 막을 수가 없죠. 그쵸? 예. 그래서 안 돼요. 자, 그러면 x축하고 만나는 걸 최소화시켜 볼까? 이렇게 해봅시다. 예, 그러면 얘가 0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 다음 여기서 0은 나오죠. 근데 불연속이잖아, 얘가. 그쵸? 근데 얘를 평행이동, 오른쪽으로 3만큼 평행이동 시켜서 예, 0을 만들어줄 수가 없죠. 그쵸? 예, 얘가 연속 조건을 못 만들어주죠. 이것도 글렀어. 그러니까 만족할 수 있는 케이스가 이렇게 또는 이렇게 중근 갖는 케이스 중에 살펴야 돼요. 근데 똑같은 이유예요. 자, 얘가 이 오른쪽 극한식의 값이 여기서 불연속이죠. 근데 3만큼 평이동시켜서 얘가 0이 되면서 못 만들어주죠. 그걸. 불연속인 이유를 소거를 못 해주죠. 그러니까 얘가 오른쪽으로 3만큼 이렇게 움직여줘서 얘가 0이 되는 녀석으로 얘가 불연속인 걸 메꿔줘야 되죠. 그쵸? 그러니까 개형이 결정됐어요. 사실 이 문제가 깊이 파고들면 좀 생각할 게 많은 문제기는 한데 이것도 육모의 그 몇몇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좀 상황을 찍기가 좋아서 생각보다 정답률이 높은 문제 같아요. 여기를 알파라고 얘기하면 여기가 알파 플러스 3이어야 하죠. 그쵸? 그러면 얘가 0이 되게 만들어주는 게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그 다음에 얘 불연속인 거 없애주려면 여기 3이어서 이대로 평행이동된 애가 이대로 오는 거죠. 얘가 0 되게 만들어주는 값이 여기 두 개인데 얘가 겹치니까 하나, 둘, 셋, 넷 얘네들이 알파1, 알파2, 알파3, 알파4여야 된다는 소리죠. 즉 여기는 알파 플러스 6이 돼야 되겠죠. 오른쪽으로 3만큼 온 거니까 여기는 비율 관계 알파 플러스 2요. 알파 4개 있고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6이 7이다. 11 넘기면 알파가 마이너스 1이다. 맞나요? 예, 그러면 요 값이 마이너스 1, 여기가 2. 요게 f의 그래프죠. 자, 간격곱도 써봅시다. f5. 그죠? 최고차항계수 1. 1 곱하기 5에서 1까지 여기 중근이니까 6. 아, 좋다. 간격곱. 예, 3. 이렇게 해주면
36 곱하기 3, 예, 답이 108이 나오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단답형 풀이를 마치겠습니다.